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허그데이로 보홍의 날입니다. 보홍은 인류 문화 가운데 친숙함, 사랑, 애정, 우정, 형제 등 깊은 감정과 교감을 나타내는 신체 표현 중 하나로 이를 기념하고자 미국인 케빈 자보니가 1986년 1월 21일 미국 미시간주 클리우에서 첫 기념의 시작으로 허그데이를 장안했습니다. 영어로 세계 보홍의 날 인터내셔널 허그데이라 불릴 만큼 허그데이는 지역적 행사, 단순 연례 행사를 넘어 세계인이 보홍으로 화합하고 행복을 나누는 기념일입니다. 1월 21일 세계 허그데이 뜻은 가족이나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프리허그를 해주는 날인데 반해 한국의 12월 14일 허그데이의 뜻은 추운 겨울날 연인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포옹을 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를 전해 포옹의 날을 기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국민 10명 중 2명만이 현재 헌법 수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대다수인 75%는 헌법 수정에 대한 긴급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라디오 베리스타스가 지난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원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소집되어 벨라스카 의장이 제출한 양원 결의안 2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제한적인 경제 조항을 수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경제적 황폐로부터 국가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상원의원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꽃 선물 대신 라보요 고추를 준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고공행진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500페소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최신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심은 킬로그램당 360페소로 권장 소비자 가격은 260페소입니다. 삼겹살 또는 리엠뽀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290페소임에도 불구하고 400페소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길리란 상원의원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모든 필리핀 소비자가 적절하고 저렴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입을 결정하기 위해 입법을 지원하여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으로 식량 공급이 감소하고 2020년 마지막 분기에 연속적인 태풍이 농작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및 추운 계절에 폐쇄된 어업 시즌을 파괴하여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진보 노동단체는 기본 상품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전국 노동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의회에 750페소의 국가 최저임금 법안 통과를 촉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MU 아도니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돼지고기, 야채 및 기타 상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두테르테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메트로 마닐라의 최저임금은 537페소로 2018년 11월에 결정되었으며 2019년 임금 인상 청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었고 지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임금위원회는 임금 인상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세부의 한 리조트에서 적합한 비자 없이 일한 혐의로 2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41세 강모 씨와 45세 한모 씨는 세부 라프라프시 아구스로드 바랑가이 리조트에서 이민국 지역 정보부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민국은 개인의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한국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강모 씨는 유효한 비자나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반면 한모 씨는 유효한 비자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했으며 고소 및 추방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 구금을 위해 세부 구금시설에 임시로 구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이민국 정보 부서를 칭찬했으며 다른 불법 외국인들에게 필리핀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을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침이 개인적 결정이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코가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남편 필립 왕자가 취한 경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2020년 8월에 코비드19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대중에게 증명하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주 일선 의료진이 예방접종에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조를 변경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시기에 예정된 필리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중단하도록 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승인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벨레스코 하원 의장에 의해 발의된 법안은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회 집권위원이기도 한 재무부 국장과 협의하여 예정된 SSS 기여금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원 보건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PLS 회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두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이번 달에 예정된 PLS와 SSS는 모두 기존 법률에 따라 2021년 보험료 기여율을 높이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상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그나시오 SSS 사장은 기여금 인상이 중단될 경우 2021년에 413억 7천만 페소의 재정이 악화되어 끔찍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산업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닛산이 판매량이 적어 라구나 조립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닛산 알마라의 판매량은 약 4,500대로 전체 차량 시장의 1%를 차지했습니다. 닛산은 주요 매출이 태국과 일본의 수입 픽업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닛산은 유럽, 미국,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폐쇄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42,5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라구나 조립공장에는 133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으며 마케팅 부서 및 유통 부서는 태국과 일본에서 수입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초에는 일본 혼다 자동차가 라구나 조립공장을 폐쇄했으며 2019년에는 이스즈가 픽업 차량에 대한 공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감염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추가 검사 요건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에 해외 필리핀 귀국자들이 입국 5일 후 다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시기가 적절하며 바이러스에 대해 음성인지 양성인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인바운드 승객을 위한 현재 테스트 프로토콜은 공항 도착 시 RT-PCR 검사를 거쳐야 하며 그들은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 공인 시설 또는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성이 더 강한 코비드19 변종이 처음으로 확인된 3건의 접촉이 처음 음성으로 테스트된 후 양성인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 보건부에서 논의됐으며 오늘 밤 늦게 기관간 태스크포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베르게르 차관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검사 방법이 시행되면 호텔에서 지내는 시간과 검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1만 6천 개 이상의 기업이 무역산업부에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하고 갱신했으며 주로 자신의 엄마와 팝 상점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대유행에 지친 기업가들이 주도했다고 무역산업부가 밝혔습니다. 무역산업부 사업자 등록 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등록 건수는 91만 6,163건으로 이 중 91%는 신규였으며 나머지는 갱신으로 2019년 전체 등록인 63만 7,567건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갈라바라준이 18만 3,876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했으며 수도권이 15만 7,886건, 중부로준이 11만 9,708건, 중부비사야 5만 7,692건, 서부비사야 4만 9,718건 등이었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새로 등록된 상호가
기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천만 명의 필리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필리핀 보건부는 약사와 조산사를 예방접종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베르게르 차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교사가 동원된다면 정보 보급과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약사와 조산사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있지만 교사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든 적십자사 총재는 코비드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과의사, 수의사, 의료기술자 및 의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코비드19 백신 관리를 도울 공공 및 민간 보건기관의 의료 종사자는 61만 7,23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베즈 백신 책임자는 백신 공급의 대부분이 올해 3, 4분기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현재 백신 제조업체가 조기 배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세청도 다음 달 도착 예정인 백신에 대한 통관을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갈베즈 백신 책임자와 듀크 보건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최초로 도착하는 백신은 코박스의 백신이 1분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정부가 2월에 가능한 접종을 위한 복용량의 일부를 제공할 국가에 필리핀을 포함시키도록 코박스에 요청한 후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박스는 2021년 말까지 각 참가국 인구의 20%를 대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백신 조달 및 배포 노력으로 관련된 중하위 소득국가 92개국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필리핀은 코박스 시설로부터 약 4천만 회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필리핀 국민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레이스 포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백신 여권 소유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체 예방접종 과정을 완료했다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백신 여권 소지를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하도록 승인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제 및 국내 여행, 사업장 및 기타 공공장소 및 모임에 대한 접근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백신 여권은 유효한 신원 증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백신 여권의 내용에는 기본 개인정보, 백신의 유형 및 목적, 투여 날짜, 백신을 투여한 사람 또는 기관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보건부 장관 또는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위조 백신 여권 또는 배포하는 사람에게 최대 9만 페소의 벌금과 함께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 올리바레즈 의장이 메트로 마닐라의 모든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선 의료 종사자, 노인, 취약 부분의 구성원을 우선으로 하며 인구의 30%를 예방접종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깔라바라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 우선 지역 중 하나이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25%만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지난 2주 동안 6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이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세부, 벵겟, 레이떼, 방가시난, 가가얀 및 깔린강 지역에서는 전주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지역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루 평균 95건의 확진자 발생에 전주 62건에 비해 급증했으며 벵겟은 59건에서 89건, 레이떼는 54건에서 81건, 방가시난 40건에서 69건, 가가얀 20건에서 36건, 깔린가 9건에서 2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가얀, 이사벨라, 방가시난, 벵겟, 레이떼, 깔린가, 미사미스 오리엔탈은
검사에서 모두 10% 이상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타 연구팀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새로운 사례의 수가 평준화되기 시작했으며 휴일 급증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메트로 마닐라는 하루 평균 410건의 새로운 확진자가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주에 기록된 417건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닐라 대도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례를 기록한 다바오시를 포함한 다바오 델 수르는 일 평균 신규 사례가 118건에서 110건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1일 현재 영국 바이러스 변이 확진자와 함께 동승한 승객 중 추가로 양성 확진되어 양성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수요일 동승한 여자친구와 함께 어머니가 확진되었다며 13명이 확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4번째 확진자도 남성과 함께 여행한 후 돌아온 여성과 마찬가지로 도착 당시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처음에 음성으로 진단된 사람들이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잠복기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바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파이자 바이온테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급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바오 시는 현지 당국이 물류 지원, 특히 미국 기반 제약회사가 개발한 백신의 효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하 70도의 초저온을 지원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량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배부하기 때문에 아직 수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일선 의료 종사자들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1월 14일 파이자 바이온텍 코비드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을 승인했으며 임상 3상에서 백신의 효능이 95%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다바오시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465명의 환자가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21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783명이 증가해 50만 5,93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947명이 검사를 받아 1,36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0%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74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116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9%였으며 500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6만 7,475명으로 92.1%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쾌존시 99명, 리잘 83명, 마닐라시 78명, 블라칸 69명, 까비떼 66명이 발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516 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내린 1098.2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5분, 일몰은 5시 5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